수정을 조금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이 정도 수정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얘를 그냥 커브 상태로 두는 게 아니라 이제 실질적으로 고무 밴드처럼 보이도록 이제 두께나 이제 넓이들을 이제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옆에 보시면 여기 오브젝트 데이터 프로퍼티 들어가셔서 여기 지오메트리에 베벨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죠. 그래서 이 항목에서 뎁스 값을 조금만 올려줍니다. 한 0.03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이제 정면에서 봤을 때 밴드의 두께감을 결정하는 부분이 될 거고요. 옆에서 봤을 때 이제 밴드의 폭이 있어야겠죠. 폭이 대략 한 요 정도 이렇게 폭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럼 걔는 이제 이 값으로 해주시면 돼요. 지오메트리에 있는 extrude라는 값이 있습니다. extrude 지금 0m 들어가 있는데요. 얘를 또 조금만 올려주시면 0.05 정도 해주면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보시면서 이제 두께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으면 여기서 이제 값을 하나씩 올려서 뭐 조금 더 두껍게 해주거나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름을 밴드 커브라고 일단 해놓고요. 이거 나중에 메쉬로 바꿀 거거든요. 근데 일단 얘는 하나를 만들어 놓고 Shift D를 눌러서 복사를 하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밴드.커브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얘는 그냥 싹 꺼둘게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얘는 어디 쓸 거냐면 혹시나 얘를 이제 메쉬로 바꿔서 작업을 하다가 좀 형태를 수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싶으면 그때 처음부터 다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얘를 이제 불러와서 또는 얘를 하나 복제를 해와서 이제 여기서 이 형태를 조금씩 더 손을 보면 수정이 더 수월할 수 있으니까 그때를 위해서 이제 백업을 해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돼 있고요. 이 밴드 선택하신 다음에 밴드를 얘는 이름을 그럼 메쉬라고 바꿀게요. 메쉬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 클릭해서 컨버트 투 메쉬로 해서 메쉬로 바꿔줍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면이 나눠진 메쉬로 변형이 됐죠. 자, 그럼 얘는 이제 피직스 프로퍼티 가셔서 컬리전 설정해두면 되겠죠. 컬리전 설정해두고요. 그 다음에 저장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세이브 한 번 더 해주시고요. 자, 그렇게 해주시고 나면 한번 다시 실행을 해볼까요? 그럼 이제 이런 부분이 컬리전 때문에 막 좀 우글우글 하는 것도 있고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일단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상태로 두고요. 1프레임으로 시뮬레이션이 시작되기 전 상태로 일단 이렇게 0프레임을 되돌려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부풀어 올라야 되죠. 그래서 클로즈 세팅으로 들어가서요. 이제 부풀어야 되니까 그럼 프레셔 체크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슈링킹 팩터 이 두 가지를 일단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슈링킹 팩터로 면을 좀 늘리는 작업을 먼저 해주겠습니다. 일단 면을 늘려주는 작업을 할 건데요. 일단은 지금 1프레임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1프레임에서 프레셔가 0인 상태로 키프레임에 한번 찍히고요. 그 다음에 쉐입에서 슈링킹 팩터도 역시 1프레임에서 0인 상태로 한번 키프레임을 찍어줄게요. 찍어주고 이게 한 40프레임 정도로 이동을 합니다. 40프레임까지 이동을 해서 여기서 슈링킹 팩터가 얼마나 하면 될까요? 마이너스 한 0.3 정도 일단 해볼까요? 마이너스 0.3 정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프레셔를 한 10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둘 다 키프레임을 찍어줄게요. 자, 이렇게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캐시 들어가셔서 일단 요 한 40프레임으로 애들이 이렇게 빵빵해졌을 때 상태를 보면 되니까 한 50프레임까지만 캐시를 베이크를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에서 50프레임까지 설정하고요. 베이크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됐더니 부풀어 오르는 정도는 조금만 더 부풀어 오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슈링킹 팩터를 이제 조금 더 낮춰주면 될 것 같죠. 지금 마이너스 0.3이었으니까 한 마이너스 0.35나 0.4 요 정도까지 내려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한 가지 우리가 설정을 안 한 거는 요거죠. 컬리전에서 셀프 컬리전 체크를 안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들끼리 그냥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상태를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컬리전이 될 때 좀 결과가 그렇게 좋지가 못하죠. 그래서 아마 이거는 저희가 이따가 셀프 컬리전까지 켜고 나면 또 분명히 이쪽을 건들긴 해야 될 거예요. 이 컬리전의 퀄리티를 좀 올려서 계산 퀄리티를 좀 올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대략 확인했으니까 필요한 것들을 수정을 하러 가볼게요. 일단은 기존에 베이크된 데이터는 딜리트를 할 건데 항상 그 물리 시뮬레이터 쓰실 때는 계산하기 이전으로 인디케이터를 돌려놓으신 다음에 필요한 작업들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안정적입니다. 안 그럼 나중에 걔가 충돌을 일으키거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되돌려 놓고 40프레임이 됐을 때 마이너스 0.4로 바꾼 다음에 키프레임을 다시 이렇게 찍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셀프 컬리전 켜줘야겠죠. 셀프 컬리전 켜고요. 자, 그 다음에 제 생각에는 컬리전의 퀄리티도 일단은 한 5 정도까지 올려놓으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5까지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까지 올려보고 그 다음에 보면 지금 여기 밴드 부분이 이미 이 오브젝트들을 좀 뚫고 들어간 부분들이 이제 일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미리 약간 잡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밴드를 수정하기는 지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얘가 이미 메쉬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해서 수정하기가 상당히 지금 좀 까다로운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이 커브를 불러와서 다시 작업을 하는 방법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조금 더 편한 방법을 쓸게요. 그냥 이 오브젝트를 조금 더 밑으로 내려줄 겁니다. 에디트 모드 들어가셔서 단축키 L 누르시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 필요한 오브젝트를 선택한 다음에 얘를 이렇게 너무 많이 뜨면 또 보기 안 좋으니까 살짝만 위치를 수정을 해서 시작할 때부터 이제 겹쳐져 있는 상태는 좀 피하려고 해요. 네, 이 정도로 일단 조정을 좀 했습니다. 조정을 한 다음에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나왔고요. 엑스레이 뷰는 잠깐 끌게요. 그렇게 해서 일단 프레셔랑 지금 슈링킹 팩터 설정됐고 셀프 컬리전 설정했고요. 그 다음에 컬리전의 퀄리티도 설정을 했으니까 다시 한번 베이크를 해보겠습니다. 베이크가 다 됐고요. 한번 실행해 볼게요. 네, 일단 실행을 했는데 셀프 컬리전 자체는 그렇게 나쁜 것 같지가 않고요. 외부 오브젝트랑 부딪히는 컬리전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게 확실하죠. 자, 얘는 이제 어떻게 수습을 해줄 거냐면요. 제 생각엔 일단 이게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오브젝트 컬리전에도 보시면 디스턴스 값이 있죠. 저희 셀프 컬리전 할 때 이 디스턴스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실제 얘네 메쉬들의 간격이나 이런 것들보다 너무 크게 설정이 되어 있으면 이제 시뮬레이션을 시작하자마자 좀 에러가 나는 경우가 많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 생각엔 지금 오브젝트 컬리전도 이제 좀 어느 정도 밀착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딜리트 베이크 한 다음에 디스턴스를 지금 0.02m인데 0.001m로 확 낮추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폭에서만 이제 컬리전이 설정이 되도록 한 거고요. 나머지는 프레셔 값만 좀 올려볼까요? 40에 갔을 때 40 갔을 때 프레셔를 한 15 정도 해서 들어가도록 하고 다시 베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베이크가 다 됐고 실행 한번 다시 해볼게요.
컬리전이 셀프 컬리전은 괜찮은데 지금 이쪽 컬리전들이 계속 문제가 있죠. 그래서 여기 컬리전 퀄리티를 한 10으로 올려볼게요. 10 정도 올린 다음에 다시 베이크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계속 여기 지금 막 쭈글쭈글하게 붙는 이런 상황이 생기죠. 자, 그러면 이 컬리전에 있는 퀄리티만 올려볼 게 아니라 일단 얘는 딜리트 하고요. 이 위에 있는 퀄리티 스텝 있죠. 얘도 한 10 정도로 올려보고요. 그 다음에 얘네가 이렇게까지 스티프니스 값에 있어서 텐션이랑 컴프레션이 올라가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얘네는 어떻게 보면 헬륨 가스 들어가 있는 그런 풍선이 있죠. 그런 것처럼 되게 얇고 좀 파스락파스락거리는 정도의 느낌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얘네도 한 5 정도로 낮추겠습니다. 이렇게 낮춰주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베이크 해볼게요. 베이크 다 됐으니까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여기 계속 이렇게 씹히는 부분이 생기네요. 조금만 더 떼줄게요. 지금 이런 부분이 지금 보시면 요런 부분이 이렇게 살짝 묻혀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서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요 메쉬를 삭제를 하고요. 얘를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컨트롤 C V로 붙여서 얘를 아직 커브인 상태에서 좀 수정을 할게요.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없도록 형태를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땐 엑스레이 모드로 보시면 지금 얘가 겹쳐졌는지 겹쳐지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손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이게 어쨌든 컬리전 오브젝트가 처음부터 메쉬를 뚫고 들어가 있어 버리면 아무리 계산 퀄리티를 올려도 에러가 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형태도 무너지지 않게 유지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 또 너무 뜬 부분은 이렇게 다시 잡아주기도 하고. 이 정도로 일단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을 했으면 원본도 사실 필요 없죠. 그냥 얘를 하나를 더 복사해서 놓고 얘를 원본으로 쓰고요. 얘는 이제 메쉬로 바꿀게요. 컨버트 투 메쉬, 그 다음에 컬리전 설정 해주고요. 컬리전 설정 해주신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컬리전 자체도 설정이 크게 두 파트가 있죠. 파티클에 관한 컬리전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소프트바디와 클로즈에 관한 설정이 있어서 이 부분도 한번 좀 설정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바깥으로의 두께예요. 안쪽으로의 두께이고, 그래서 이 바깥으로의 두께가 살짝 들어가 있죠. 지금 원래 얘 메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미세하게 더 두껍게 컬리전을 계산을 하도록 처리를 해준다는 거거든요. 얘를 일단 최대한 좀 낮춰 놓고요. 어차피 안쪽으로는 상관이 없죠. 안쪽으로는 어차피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안쪽은 뭐 크게 손댈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얘는 이제 마찰인데 마찰도 일단은 그대로 둬보겠습니다. 다시 클로스 오브젝트로 가서 딜리트 베이크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베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베이크가 됐고요. 실행을 해보면 이제는 괜찮은 것 같네요. 이제는 아까처럼 막 이상하게 뚫고 들어오는 경우가 없죠.
다 매끈하게 컬리전이 잘 작동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처음부터 이 컬리전 오브젝트랑 클로스 오브젝트가 서로 겹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였죠. 아슬아슬하게 닿을랑말랑하는 건 괜찮은데 애시당초 뚫고 들어가 있어 버리면 그때부터 이미 계산이 잘못되기 때문에 아무리 계산 퀄리티를 올려도 별로 수습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천천히 이렇게 쓱 차올라서 이렇게 꽉 차는 느낌이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밑에다가 서브디비전 서페이스 하나만 추가로 더 달아주고요. 오른 클릭해서 쉐이드 스무드도 체크를 하겠습니다. 여기 셀프 컬리전이 지금 되게 붕 뜨잖아요. 이거는 셀프 컬리전이 간격이 좀 멀어서 그런 것 같아요. 얘도 좀 낮춰줄게요. 이제는 이거는 계산의 뭐 퀄리티 이런 거보다도 봤을 때 이렇게 약간 이가 빠진 것처럼 뜨니까 여기도 0.001m 이렇게 체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를 해주고 방금 결과를 봤을 땐 제 생각엔 이 슈링킹 팩터가 조금 더 커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0.45 정도까지 가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프레셔도 조금만 더 줘볼까요? 한 20 정도?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나눠드린 예제에서는 하지 않았는데 지금 방금 저희가 베이크를 해보고 나니까 이런 것도 좀 추가가 되면 좋겠다 싶었던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요. 지금 여기 그래프 에디터 들어가 보시면 이제 프레셔가 이제 빨간색 그래프가 지금 프레셔죠. 그래서 프레셔 값이 꽤 리니어하게 쭉 올라가는데 이게 처음에는 별로 안 들어가다가 뒤에 가서 쑥 올라가는 느낌이 나도록 한번 수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이거를 그래프의 형태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밑에 좀 처졌다가 이렇게 쭉 올라가게 한번 바꿔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지금 오른쪽 위에 있는 이 포인트 있죠. 키프레임. 얘를 왼쪽 핸들을 잡고 이렇게 돌려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초반에는 별로 이렇게 힘이 안 들어가다가 쭉 안 들어가다가 쑥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한번 일단 보고 얘기를 다시 해보죠. 50프레임까지 다시 한 번만 베이크 해보고요. 베이크가 다 됐고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초반에는 좀 밑으로 처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 슈링킹 팩터 값은 쭉 올라가기 때문에 정확히 값은 내려가죠. 쭉 내려가면서 면이 늘어나잖아요. 면이 늘어나면서 중력에 의해서 처졌다가 프레셔가 뒤에부터 이렇게 쓱 따라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처졌다가 차오르는 이런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효과를 조금 더 극대화하고 싶으시면 프레셔가 시작되는 타이밍 자체를 좀 늦추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얘를 이럴 때는 타임라인이 편할 것 같습니다. 서머리에서 프레셔가 얘죠. 얘만 한 20프레임부터 예를 들면 시작을 하게 해서 아니면 프레셔를 한 60프레임에 끝나게 해볼까요? 그럼 이 상태로 한다면 지금 이제 만든 애니메이션은 제가 나눠드린 예제랑 또 약간 달라요. 지금 제가 녹화를 하면서 약간 이런 식으로 해도 재밌겠다 싶어서 이제 살짝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베이크는 삭제를 하고 얘를 한 70프레임까지만 한번 베이크를 해서 또 보도록 할게요. 베이크 된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런 느낌도 재밌는 것 같아요. 살짝 녹아내리듯이 이렇게 축 처졌다가 쓱 차올라서 빵빵해지는. 이렇게 해서 그러면 90프레임까지는 이 상태가 유지가 쭉 됐다가요. 유지가 돼야 되니까 일단은 베이크는 삭제를 할게요. 베이크는 삭제를 하고 슈링킹 팩터 유지하고 그 다음에 프레셔가 이 위죠. 프레셔 값도 이 상태까지 유지를 했다가 빠질 때는 쏙 빠지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100프레임이 됐을 때 프레셔는 0으로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슈링킹 팩터도 다시 0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쑥 다시 이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번 베이크를 해보고 한
그럼 총 다 해서 영상을 120 프레임짜리를 만들면 딱 좋겠네요. 120 이렇게 써서 베이크를 한번 다시 해 보겠습니다. 베이크를 마쳤고요. 한번 전체 애니메이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요런 부분이 이렇게 들러붙어 있는 게 인제 확인이 되는데, 마지막에 인제 슈링킹 팩터랑 이런 게 전부 다 0 으로 돌아왔을 때 프레셔를 0 으로 둘 게 아니라 좀 마이너스로 당겨서 더 이렇게 착 붙게, 이렇게 늘어지는 느낌 없이 좀 타이트하게 붙게 한번 조절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베이크 한번 다시 날리고 -5 정도로 떨어지게 한번 키프레임 값을 바꿔 보겠습니다. 바꿔 주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쩍 달라붙는 현상은 제 생각에는 마찰 값이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이 컬리전에 들어가 있는 마찰 값을 한 1 정도로 낮춰 볼게요. 1 정도로 낮추고 밴딩도 1 로 올리고요. 클로스에서 지금 스티프니스에 있는 밴딩 있죠? 이거를 1 로 조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인제 꺾이는 거를 인제 막아 주면 저렇게 붙는 것도 좀 덜하지 않을까, 인제 고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일단 요 정도로 해서 한번 다시 베이크를 해 볼게요. 베이크를 하기 전에 아까 120 프레임까지만 했더니 이게 쪼끔 모자란 느낌이었어요, 뒤에 프레임이.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 자체가 120 프레임 이상으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지금 뒤에 있는 키프레임 보시면 여기서 60 에서 90 까지의 구간은 사실 그냥 이걸 유지해 주기 위한 구간이었죠. 그래서 일단은 끝에 있는 이 2개 프레임을 이렇게 좀 당겨 줄 거고요. 네, 그래서 유지되는 시간이 그렇게 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 에서 75 프레임까지 유지가 되다가 75 프레임에서 90 프레임 동안 다시 원래 상태로 줄어드는 이런 상태가 될 거고, 120 프레임에서 애니메이션이 끝나도록 한번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저장 한번 다시 해 주시고요. 베이크 할게요. 네, 베이크가 다 돼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전히 좀 붙는 부분이 이렇게 자꾸 생기네요. 이거를, 네, 그래도 좀 수습을 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다 그럼 뭘 할 거냐면, 슈링킹 팩터가 0 으로 돌아갔었잖아요. 이거를 0이 아니라 플러스 값을 오히려 줘서 면이 더 작아지게 한번 수정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슈링킹 팩터가 0 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0.1 로 돌아가도록 키프레임을 수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컬리전 퀄리티도 한 15 정도로 올려서 쪼끔 더 계산을 더 많이 하도록 한번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한번 다시 베이크를 해 볼게요. 네. 지금 이제 거의 다 떨어졌는데 끈덕지게 이렇게 붙어 있는 애들이 쪼끔씩 남아 있네요. 요거는 쪼끔 더 수정을 해서, 어차피 지금 이제 제가 수정할 때 쓰는 거는 이제 나머지는 똑같거든요. 뭐 슈링킹 팩터를 쪼끔 더 올려서 더 강하게 수축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인제 프레셔 값을 좀 더 낮춰서 인제 더 안쪽으로 빨아들여서 인제 조정을 한다든가, 뭐 아니면 컬리전 퀄리티를 계속 쪼끔씩 올리고, 아니면 이 전체적인 클로즈의 퀄리티 스텝을 쪼끔 더 올린다든지, 요런 것들을 계속 반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다 반복을 좀 더 해 보고 완전하게 이게 다 떨어져서 깨끗하게 돌아올 때까지 만들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다시 한번 계산을 시켰고요. 마지막으로 얻은 값이 그래도 다행히 모든 글자들의 면이 붙지 않고 잘 떨어지면서 끝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최종적인 설정 값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지금 제일 위에 있는 퀄리티 스텝은 10으로 그냥 유지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프레셔는 -8, 그러니까 원래 -5 였는데 -8 까지 내려갔죠. 그다음에 슈링킹 팩터도 원래 +0.1 이었는데 +0.2 까지 올려서 좀 더 잘 당겨 올 수 있게 바꿔 놨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컬리전의 퀄리티가 20 까지 올라갔어요. 아까 10, 15 요 정도였는데 20 까지 올라갔고, 그다음에 셀프 컬리전의 프릭션 값도 혹시나 해서 좀 낮췄습니다. 1로 낮춰 놨어요. 아무튼 그렇게 했더니 인제는 쩍 붙는 면 없이 깨끗하게 잘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120 프레임까지 쓰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120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 애니메이션 다 됐고 저장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하신 다음에 얘네도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만들었었던 예제처럼 알렘빅으로 내보낸 다음에 거기서 인제 뭐 마테리얼이라든가 라이팅이라든가 인제 이런 것들 작업을 해서 최종적으로 렌더링하는 파일을 새로 만들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이 밴드 오브젝트 있죠. 메쉬로 된 밴드 오브젝트, 그 다음에 이 콜로소라는 글자들 둘 다 선택하신 다음에 상단 메뉴 파일 가셔서 익스포트해서 알렘빅으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알렘빅 ABC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에서 120 프레임까지고, 그 다음에 only selected object, 요거 깜빡하지 말고 체크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뭐 크게 손댈 게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서브 디비전은 어떻게 할 거냐, 어플라이 시켜서 가져갈 거냐, 이제 이런 걸 묻는데 저희는 굳이 어플라이 하지 않고 그냥 가서 다시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 적용하는 걸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익스포트 알렘빅 해주시면 이제 쭉 해서 빠져나갔죠. 예, 다시 한번 저장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새 파일을 열어서 임포트를 해보겠습니다. 임포트 가셔서 ABC 알렘빅 가셔서 방금 알렘빅 파일 익스포트한 곳으로 가셔서 가지고 오시면 돼요. 저장되어 있는 곳으로 가셔서 이제 그 알렘빅 파일을 불러올게요. 얘는 일단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를 적용을 해야겠죠.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 하나 적용해 주시고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 밴드가 왜 안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밴드. 일단 얘는 콜로소 로고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알아볼 수 있게 이름을 좀 바꿔놓고요. 밴드 메쉬가 지금 안 보이니까 얘는 그냥 삭제하시고요. 얘는 따로 불러오겠습니다. 어차피 저건 뭐 특별히 애니메이션 된 게 없어서 그냥 개별 오브젝트로 불러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건 어펜드를 해서 가지고 와야겠죠. 파일 가셔서 임포트가 아니에요. 얘는 어펜드로 가신 다음에 저희 저장해 놓은 블렌더 파일 있죠. 블렌더 파일로 가보겠습니다. 피직스 페이지 가서 네, 블렌더 파일로 들어가서 오브젝트에서 밴드 메쉬 불러오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잘 들어왔고요. 자, 이렇게 파일들 잘 불러와줬으면 일단 얘는 렌더링용 파일로 저장을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세이브 가셔서요. 경로 잘 확인하신 다음에 들어가셔서 얘는 렌더링용 파일이니까 언더바에서 뭐 렌더 이렇게 이름을 좀 구분 지어 주시면 나중에 작업하실 때 좀 더 편리하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두 가지 데이터들을 다 불러왔고요. 이제 텍스처 작업을 할 건데요. 텍스처 작업을 하기 전에 여기다 HDRI를 하나를 설치를 해놓고 그걸로 빛을 좀 비춰가면서 텍스처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오른쪽에 뷰포트 하나 쪼개준 다음에 쉐이더 에디터로 바꾸시고요. 월드로 넘어갑니다.
다음에 environment 텍스처 노드 하나 연결해 주시고요.